10월 29일 라디오 금천 뉴스라인입니다. 뉴스라인은 매주 화요일 금요일 금천구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고 있고요. 저는 화요일을 맡고 있는 이성우입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금천구가 고위험 위험률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따른 금천구 보고서 및 공공의료에서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좀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연구원, 서울연구원이 지난 4월에 서울시 공중보건활동 진단과 과제라는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여기는 서울시 건강 취약 요인을 객관적으로 진단해서 자치구별 특성을 반영한 공중보건사업의 필요성을 분석한 연구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치구의 보건소 사업들이 현 자치구에 처한 건강 현실과 제대로 맞냐라는 것을 분석한 겁니다. 그 결과 금천구는 고위험 음주율이 타 자치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고위험 음주율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일주일에 7잔 이상을 2번 먹는 사람의 비율이 고위험 음주율입니다. 금천구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꾸준히 상승을 했다가 2018년에 약간 줄어들었는데요. 최근 5년간 통계를 분석하다 보니까 금천구의 이 상승 곡선이 서울시보다 상당히 크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 이번에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특히 서울시 연구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건강에 관련해서는 건강 결정 요인이 있고 결정 요인에 의해서 나쁜 건강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건강은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앞서서 1년, 몇 년간의 그런 잘못된 행태나 아니 잘못된 그 실천 아니면 의료 서비스에 의해서 지금의 건강이 결정되기 때문에 건강 결정 요인이 안 좋으면 건강 결과도 안 좋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연구원에선 현재 자치구 간 특히 강남 3구는 이런 건강 결정 요인과 건강 결과가 상당히 상위에 1, 2, 3위에 다 들어가 있고요. 금천구를 비롯해서 동대문구, 강북구는 현재 건강 결과와 그리고 결정 요인까지도 둘 다 좋지 않기 때문에 향후 몇 년간은 이런 건강의 문제가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을 하며 여기에 따라서 보건소가 거기에 따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 건강 결정 요인을 규정하는 거에는 건강 행태 그리고 의료 서비스, 사회 경제적 요인, 물리적 환경 이렇게 나왔는데요. 가장 큰 게는 건강 형태입니다. 건강 형태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어떠한 건강의 실천을 하고 있냐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지금 가장 크게 음주의 부분에서 특히 고위험 음주율이 금천구가 좀 심각한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건소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생각합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금천구 보건소에서 좀 요것을 일단은 금천구 유성수 청장님이 좀 인지를 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보건소에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조만간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금천구의 건강을 좀 더 질 좋은 건강을 하기 위해서 좀 보건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0월 16일 금천구 청소년의회가 4대 개원 및 정례회를 개최하고 의장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금천구 청소년의회는 지금 4년째 진행을 되고 있고요. 지난 5월 4일 금천 청소년 정책정당 총회를 통해서 정당이 구성됐고 7월 12일에는 정당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4대 금천구 청소년 총선거를 진행을 해서 20명의 청소년 의회 의원을 선출을 했고요. 그리고 3일 뒤인 7월 23일 날은 주민참여 예산 심의를 위한 교육을 있어하고 7월 29일 날은 주민참여 예산 교육 청소년 분야를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 10일 날에는 정당 캠프를 진행했고요. 10월 3일부터 15일까지는 금천구 청소년 연합축제 기획회의와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요번에 진행된 정례회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장단을 구성하고 의사 일정 그리고 상임위원회 구성을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금천구 청소년들이 청소년 의회를 통해서 그 청소년들이 어떤 요구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어떤 정책들이 그리고 어떤 예산이 필요한지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이 주민참여 예산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청소년들이 자라나면 금천구의 이런 민주 시민의 그런 활동들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언제 한번 의장단을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가을입니다. 가을 거지가 지난 10월 26일 광명 한예터파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금천 도시농업 네트워크가 진행하는 가을 거지 한마당이었는데요. 거기에는 턴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잘 키운 벼베개도 했고요. 그리고 탈곡도 하고 했고 그 탈곡 또 떡도 만들어 먹는 시간이 가졌습니다. 좀 가까운 곳이지만 금천구청 앞에서 상자논이 있습니다. 그 상자에서 이제 논을 키운 게 있었는데 한 200여 개의 상자가 있었는데 60여 개군요. 60여 개 상자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가을 추수도 10월 24일 보건사업 마당에서 개최가 했습니다. 금천구가 이제 도시농업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도 활동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께서 농사도 짓고 계시고 옥상이나 뭐 이런 텃밭이나 이런 데 농사 짓고 계시고 또 근교에 나가서도 하고 계시니까 혹시 주변에 농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적극적으로 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 소식인데요. 지난 토요일이죠. 10월 26일 금날의 도서관과 교육나눔 협동조합이 2019년 금날의 까치서당에는 처음이지라는 행사 2기 입학식을 개최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대상이고요. 일단 1기는 진행했습니다. 좀 6월달 전에 진행이 됐고요. 8월 17일 날 시작을 했고요. 지금 2기가 10월 26일 날 첫 수업 시작해서 12월 14일까지 진행되는 건데요. 서당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저희들은 뭐 훈장님, 신용복의 그 그림도 생각나죠. 이것처럼 그 선비 부채도 만들고 천자문도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이제 옛날 그 시조로 이렇게 놀았던 화가투 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투 놀이는 이제 그 좋은 노래로 시합을 하는 건데 그런 것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강희명의 훈자 오설이라고 해서 이제 아이를 잘 기르기 위해서 5가지 우화로 이거를 만드는 건데 그 우화를 직접 만드는 자신만의 훈자 오설 만들기 이런 것도 진행합니다. 그래서 저도 갔었는데 이때 딱 도령님이죠. 이게 뭐라고 하는 거죠? 이게 두건도 쓰고 그리고 한복에서 이제 그 도령님들 하는 거 그런 것도 입고 그래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좀 금날의 도서관과 교육난 협동조합이 함께 만들어 가는 건데 교육난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부터 이제 선비학교를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진행을 했습니다. 시흥사동에 보면 순응한 씨 묘가 있고 거기 옆에 보면 순응한 씨 종친분들이 만든 그 사당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서 함께 그런 행사도 진행했고 아이들이 좀 프로그램 진행했는데 좀 지역 주민들께서 이게 서당 선비 체험이나 이런 프로그램 약간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좀 목말라 하신다고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번을 통해서 해소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일단은 1기가 성했으니까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에 한번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가운 소식인데요. 혹시 오래된 미래라는 책을 혹시 아시나요? 오래된 미래의 헬레나 호지 저자가 금천구를 방문합니다. 11월 7일 날 금천구 사회적 경제 특구 추진단이 그 저자와의 대담을 맡는데요. 11월 7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오후 2시에 금천구 사회적 경제 허브센터 카페에서 진행됩니다. 이게 저기 시흥 이동에 위치해 있거든요. 오래된 미래는 그 서부 히말리아 고원의 라타크의 지역 공동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1992년에 발간된 다음에요. 세계 50여 개 언어로 번역되고 베스트셀러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원의 그런 참 빈약한 자원과 혹독한 기후 속에서도 그런 생태적인 그리고 친환경적인 그런 지혜를 통해서 천년이 넘도록 평화롭고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그 과정을 가도 취재하시고 요거를 좀 글로 쓴 것이 오래된 미래인데요. 이런 친환경 아니면 지속 가능한 사회 이런 그리고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되려는가 이런 거 할 때 항상 그 화두로 올랐던 그런 고민을 다 제출게 했던 그런 책입니다. 이 저자 헬레나 노르베르 호지 씨는 1946년생이고요. 스웨덴 출신입니다. 그래서 언어학자이면서 세계적인 여성 생태 환경 운동가입니다. 그 에코놀로지와 문화를 위한 국제협력회 대표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반세계와 반개발, 탈중심화를 위한 국제연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귀한 자리입니다. 사실 이분이 한국에 자주 오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머리대 미련한 책에 대해서, 그리고 그 친한 우리 지속 가능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부분을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그 호지와의 만남은 그 녹색연합 공동대표인 윤정숙 대표님과 함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꼭 한번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여 신청은 금천구 사회적경제특구 추진단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리가 4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신청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하여튼 좋은 만남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금천구에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체력학 선발대회를 개최합니다. 이게 매해 진행되고 있는데요. 금천구 체력 인증센터에서 진행하고요. 65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월요일 3회를 맞는데요. 11월 4일부터 15일까지 보건소 4층에 금천 체력인증센터에 가셔서 요거 체력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체력을 받냐? 근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등 6개 항목의 체력을 측정하고요. 남녀 해가지고 체력 우수자를 체력왕으로 선발해서 시상을 합니다. 저도 한번 지난번에 그 어떤 어르신께서 이거 상을 받았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나는 아직 건강하다 이런 믿음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리 2분 걷기, 전자 악력 측정 이런 종목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남녀 3명씩 총 6명에 대해서 어르신 체력왕을 선발한다고 하고요. 이렇게 인증서와 기념품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머니 아버님 계시거나 아니면 주변에 좀 어르신들 계시면 한번 신청해라 하고 상도 받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꼭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천구가 호합사, 금천구의 대표 사찰이죠. 시흥우동에 있는 호합사와 함께 가족 단위 템플스테이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호합사가 좀 운영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금천구와 손잡고 금천구의 교육 포탈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11월 3일과 11월 10일 그래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구민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호암산 고철에서 만나는 숲과 힐링 그리고 나라는 주제로 시범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암산의 옛 이야기, 스님과의 대화, 그리고 호암산 옛길 자연 생태 체험, 그리고 나를 보라보는 명상의 시간도 갖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주민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선착순 20명으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금천구 홈페이지 통합 예약 서비스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무료입니다. 네, 호합사에서도 새로운 금천과 손잡고 새로운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하나 더 들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금천구가 지난 26일이죠. 토요일날 플라스틱 제로를 위한 플래시몹을 개최를 했습니다. 금날에 중앙공원에서 개최를 했고요. 유성훈 구청장도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플라스틱 제로 금천 플래시몹은 사단법인 문화예술교육협회가 기획을 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가 있는 날 행사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날초등학교의 조복염 군이 개사를 했고 학생들이 합창해서 녹음한 싸이의 연예인 노래에 맞춰서 플래시몹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또 이제 금천 연극협회와 극단 하늘에가 함께 참여했고요. 연극 춘향 그리고 뮤지컬 겨울왕국 러비전 오픈 더 그리고 황태자의 루돌프 내일로 가는 계단도 함께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가을이다 보니까 다양한 행사가 금천구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이제 플래시몹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잠시 이어지는 초대석 시간에는요. 지난 10월 11일 날 남서울 시스테이 앞에서 문을 연 고양이 카페 묘연 운영자 헌혜영 씨를 모시고 좀 색다른 고양이 카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승우였고요. 기술에는 김호경 PD였습니다. 지난 10월 11일 금요일 남서울 시스테이 앞에서는 고양이 카페 묘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 카페는 일반 고양이 카페와 좀 다르다는데요. 오늘 뉴스라인 초대석에는 묘연의 운영자 헌혜영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박수를 치는 건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네. 습관적으로. 네, 간단하게 청취자분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그 금천구 길고양이 캣맘으로 활동을 하면서 그 캣맘
모임을 하나 창설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구조한 아이들의 입양을 위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묘연이라는 입양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 네. 캣맘 아까 모임이 그 금천구 길고양이 옆에 고릉고릉 금냥이. 이름이 참 예쁩니다. 고릉고릉 김양이. 네, 좀 이따 자세한 얘기 들어보고요. 일단 그 길고양 카페 네. 묘연이라는 걸 좀 얘기 좀 들었는데 이게 이름이 예뻐요. 묘연. 네. 고양이와의 인연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 그 고양이 묘자에 인연 네. 양자. 아, 맞나요? 네. 하여튼 이게 좀 어떤 곳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사실은 그 묘연을 1월쯤에 만나 뵙던 분들하고 같이 이제 길고양이 관련된 이제 보호시설 네네. 이런 거를 만들고 싶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제가 어쩌다가 한 5월쯤에 35마리 정도 되는 애들을 구조를 하게 됐어요. 애니멀 호도한테서 한꺼번에. 네.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 아이들이 있을 공간이 묘연이 건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묘연이란 공간이 생기면 금천구에 있는 아이들이 좀 더 원활하게 구조하고 아이들이 이제 보호하면서 입양할 수 있게 사람들이 와서 길고양이들이 이렇게 이쁩니다 이런 것도 알 수 있게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자리인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구조한 아이들이 한꺼번에 들어가게 돼가지고 네네. 사실은 미안한 마음도 있고 구조가 안 된 못된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고 이 아이들이 이제 여기서 입양을 가고 네네. 입양을 가서 자리가 또 생기면은 또 금천구 아이들이 또 구조가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이에요. 네. 이게 고양이 카페라고 하면 네. 우리 뭐 TV에서 예능 프로 보면 이렇게 커피 먹을 때 옆에 고양이 왔다 다니고 뭐 이런 거를 상상해야 되는 거 아니면은 뭐 맞아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냥 오셔가지고 테이블이 몇 개 있어요. 네네. 거기서 이제 커피도 저희가 있거든요. 커피도 팔고 있어가지고 커피를 드시면서 이제 고양이들도 보고 그리고 또 저희 고양이들이 개냥이들이 많아요. 강아지 같은 네. 고양이. 아, 개냥이. 네. 네. 강아지처럼 사람을 좋아하는. 아, 고양이 인식이 막 사람들 되게 싫어하고 네네. 날카롭게 생기고 무섭고 막 이런데 저희 애들은 그냥 딱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네네. 옆에 와서 이렇게 툭툭 건드려요. 나 네 무릎에 올라갈 건데 좀 앉아봐. 막 이런 게 툭툭 건드려서 앉으면은 무릎 위로 올라와요. 올라와서 계속 고릉고릉 소리가 고양이가 그쵸. 기분이 좋을 때 내는 네네. 소리여서 고릉고릉 하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항상 아랫목에 고양이가 시골에 살다 보니까 아래 고양이가 있어가지고 재밌게 네. 들렸는데 이게 그럼 일반 그 고양이 카페하고 이제 지금 무연하고 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반 고양이 카페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이 어떻게 보면 사업성을 위해 가지고 이제 고양이 동물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네. 연경호도 있고 동물을 안 좋아하지만 요즘에 뜨는 게 고양이 네네네. 동물이다 해서 동물 카페를 여는 사람들도 있는데 묘연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하는 게 다른 거예요. 구조하고 입양이라는 게 들어간 거고 일반적인 고양이 카페는 그냥 상업성. 그래서 그 고양이들은 그냥 예쁜 품종묘들이 많아요. 사실 품종묘도 구조가 많이 되긴 하는데 그런 쪽에 있는 그냥 일반인이 하는 그런 쪽에 있는 데는 거의 샵에서 이제 구입해온 이런 경우가 제일 많죠. 그럼 그게 무연에서는 구조하고 입양. 저희는 다 구조한 네. 아이들. 그럼 직접 구조를 나가시는 건가요? 제가 구조할 때는 제 눈앞에 보이는 아이들은 제가 네네. 직접 구조를 하고, 그리고 저한테 구조에 관련돼서 연락이 와요. 그럼 이제 구조하는 방법이라든지, 네. 제가 도울 수 있는 점들, 그리고 구조 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도와주는, 저는 이제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주는 거죠. 제가 사실 이런 거에 사실 문외한이다 보니까 네. 그 구조하면 이제 동물농장에서 항상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박사님 모셔서 이렇게 보시다가 이제 막 여러 명 오세요. 소방서도 오고 여기도 오고 이제 그물 치고 막 이런 구조가 아닌가요? 그런 지원이 되면 정말 좋죠. 근데 이제 네. 예전에 한번 그 길고양이 구조였나 네네. 강아지 구조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동물을 구조하러 소방관이 나가 있다가 이제 불이 나가지고 큰일 네. 났던 적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소방관들 119라든지 소방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람을 위한 걸로 완전히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물 구조에 도와주질 않으세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다 저희가 직접 합니다. 직접 가서 사다리 빌려와서 사다리 타고 뭐 어딜 내려간다든지 어디로 올라간다든지 뭐 직접 트랩을 만들어가지고 동물농장에 나오는 네네네. 그 설치해놓고 네, 탁 네, 닫히는 네. 그런 거를 이제 저희 캣맘들이 다 사비로 다 사둬요. 그럼 이거를 지금 자원봉사자분들이 다 이렇게 직접 나서서 하시는 거예요? 구조하고 싶은 네. 캣맘
본인이 하십니다. 아, 본인이. 네. 모르기 때문에 네네.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셔야 하고 음.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 음. 같이 가서 같이 해드리고 그렇게 하죠. 고양이 습성이 사실 이게 잡는 게 손으로 잡으면 절대 안 되죠. 그쵸. 네. 다쳐요. 아, 네. 그 혹시 뭐 구조 사례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구조 사례가 이제 다쳤는데도 사람의 손길을 너무 피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따만한 장갑 같은 거 있어요. 네네. 장갑도 착용을 아. 하고 그리고 고양이 포획용 잠자리채 같이 네네. 생긴 큰 포획틀이 있어요. 그런 것도 가지고 가고 그리고 이제 제일 쉽게 구조하는 거는 고양이 음식으로 고양이가 먹을 수 있는 제일 좋아하는 냄새나는 음식을 넣고 그 덫을 설치하는 주변에다가. 네. 아. 덫으로 이렇게 잡는 거 그런 게 있고 최근에 구조했던 아이 중에 하나가 여기 모두의 학교에 네네. 부산 삼동에 있죠. 네, 모두의 학교에서 자꾸 아이들이 없어지는 학대 사례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아, 지금도요? 네. 거기가 애들 밥에다가 약을 타요. 아. 네. 그래가지고 애들이 입안에 이렇게 이렇게 안 좋은 게 묻어 있고 네네. 그리고 애들이 이제 엄청 안 좋은 상태, 뭔가 중독된 듯이 눈이 이렇게 돌아간 상태에서 애들이 쓰러진 상태로 발견이 많이 돼요. 근데 고양이도 그러고 강아지도 그러고 동물들은 마지막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해요. 자기가 제일 약했을 때의 모습을 보이면은 누군가가 해코지 할 테니까. 아. 그래서 숨어가지고 이제 가는데 그 아이들도 그 상태에서 목격이 된 상태로 없어졌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 상태로 목격된 애 하나가 차 밑에 누워있다라고 캣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또 딴 데가 있어가지고 그쪽 근처에 있는 캣맘한테 연락해가지고 구조 좀 도와달라고 이런 상태 아이인데 구조 좀 도와주세요. 연락을 드려가지고 그분이 나가서 구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상태인데도 앞이 안 보이고 막 눈이 돌아가서 앞이 안 보이고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상태에서도 누워서 쓰러져 있는데도 사람의 손길을 거부해서 엄청 고생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약물에 중독되는 거잖아요. 네. 농약이나 이런 거 극약을 넣어서 이게 죽게 만드는 네네네. 그런 거잖아요. 그거면 동물 학대죠. 학대고 이게 네. 처벌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네. 사실상 지금 동물보호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처벌이 좀 미미해요. 어떻게 보면 그거에 정확하게 그 법에 딱 들어맞아야 되고 이 상황에서 이런 걸로 해서 범인을 잡았다 한들 벌금형 얼마 이렇게 때리고 말거나 거의 이런 식이어가지고 덕산 삼동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좀 있었습니다. 몰랐네요. 일단은 하여튼 이제 구조돼서 그 아이들을 지금 일단은 묘연에서 일단 네. 돌보고 또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체력도 이렇게 향상시키고 정서적으로 좀 보듬은 다음에 네네네. 또 입양할 수 있는 분들에게 입양을 가고 또 입양은 어떻게 좀 많이 되나요? 사실은 큰 아이들이고 이미 다 성묘가 됐고 그리고 길고양이다 보니까 네. 많이 입양이 안 돼요. 길고양이들을 입양하시는 분 거의 이제 이런 안타까워서 입양하시는 네네. 분들은 이미 집에 한두 마리가 구조한 아이들이 분들? 있는 그런 집에서 데려가시고 고양이가 아예 없는 집들은 거의 아기들을 데려가려고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 묘연에도 아기들이 있어요. 지금 네. 얼마 전에 태어난 애가 있는데 저기 가산동 먹자골에서 네네. 구조된 아이인데 임신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4마리가 꼬물꼬물 되고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빨리 입양을 보내야 되긴 하는데 네네네. 걱정이죠. 이미 큰 애들만 데려가고 싶어 하시고 어릴 때 데려가고 싶어 하시는데 고양이는 강아지랑 달라서 교육이 안 돼요. 어릴 때 데려가도 성격이 다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또 혹시라도 또 유기할까봐 이런 게 사실 많이 걱정이 돼요. 네네. 아까 그 35명을 한 번에 구조했다는 거는 이거는 뭔가요? 어떻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제가 봉사 다니던 곳이 있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아이들이 케어하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거기에 환경이 너무 열악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방 2칸 있는 네네. 데에다가 네. 월세를 잡아놓고 거기서 쉼터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후원 같은 게 아예 없었어요. 거기는 후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구조여가지고 그러니까 사료라든지 모래라든지 그냥 저희 봉사자가 갖다 주는 거 외에는 누군가가 이제 그쪽에 뭐 좀 보내줄게 이런 경우가 많아요. 캣맘들은 서로 네네네. 돕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안 받겠다고 하시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애니멀 호더. 애니멀 호드를 하면 뭘? 애니멀 호더는 이제 네. 본인은 동물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동물을 수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뭔가를 얘기하는 거에 개입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정신 질환의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아이들이 밥도 못 먹고 화장실도 못 가고
조그만 공간에서 갇혀 있는 아이도 있고 네네네. 사실은 병원에 가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 진료도 못 받고 이런 되게 열악한 상황의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대로 두면 안 되겠는데 네네네. 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몇 명이서 저랑 포함해서 몇 명이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면은 몇 명이서 각자 사비를 들여가지고 네네. 뭐 임대를 하자 이러고 있었던 상황에서 제가 금천구에 문의를 드렸어요. 공간을 달라고 문의를 드린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아이들을 구조하게 됐는데 고양이를 수용할 수 있는 임대 건물이 있을까? 네네. 우리가 임대 비용을 내고 임대하고 싶다. 혹시 협조문이라든지 이런 거라도 써주실 수 있을까? 네네네. 문의를 드렸는데 저기 저희 이제 금천구 쪽도 동물에 관해가지고 좀 생각이 네. 이번 연도부터 생각이 많이 바뀌셨더라고요. 막 이것저것 만들고 계시는데 도와주겠다고 하셔가지고 안 사용하는 폐 건물을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허가를 내주신 거예요. 아, 네. 잘 됐네요. 네. 그래서 그 공간에서 정말 그 임대비 안 내고 몇 개월 동안 잘 사용했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묘연이 완성이 돼서 그래서? 묘연으로 이동을 네네. 한 거죠. 그래도 금천구가 왠지 좀 뿌듯? 네, 금천구도 이제 좀 네. 동물에 관련해서 네. 많이 그렇죠. 발전을 하려고 지금 네. 첫 단추를 그때 꿰맸습니다. 얼마 전에 그 애완동물 축제도 한번 했죠. 네, 맞아요. 그때 해서 저도 처음에 동물 축제도 하는구나. 동물복지위원회가 네, 이번 네. 연도 4월에 만들어졌어요. 네네, 그렇죠. 네.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사실 이런 애완동물하고 이제 길고양이, 또 네. 사실 이제 들고양이 이런 이야기 하면은 참 많이 갈려요. 네. 솔직히 이제 골목에서 보면은 일단 가장 큰 끼는 울음소리, 그러니까 아기 네네네. 같은 웃음소리 하니까 좀 무섭죠. 좀 무서운 게 있고. 시끄럽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소변이죠. 대소변을 좀 아무데나 아무데나 하더라도 이렇게 고추밭이나 아니면 네네네. 이렇게 모래, 그러니까 놀이터 모래 이런 데 네. 살면서 이 뭐 좀 민원이 좀 발생하는데 이것도 좀 그 대안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쵸. 대안은 있어요. 대안은 있는데, 서로 모르기 때문에 이게 안 네네.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알려야죠. 울음소리 같은 경우는, 네. 울음소리 같은 경우는 정말로 중성화를 해줌으로써 해결이 될 문제예요. 중성화를 해주면 그렇게 아기 울음소리가 사실은 발정이 나서 네네. 수컷을 찾는 소리예요. 어떻게 보면 매미들이 이제 그렇죠. 찌르르거리는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중성화를 해주게 되면 그 발정이 안 오기 때문에 발정 소리를 내지 않아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은 발정 소리가 발정이 안 났다고, 그러니까 발정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고 해가지고 안 우느냐, 그건 아닌 게 다른 지역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지역에서 오는 게 왜 오냐면은 이 아이도 중성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짝을 찾으러 넘어온 거거든요. 다른 지역에서. 네네. 그러니까 그 아이도 중성화가 돼 있다면 이게 올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중성화가 잘 이루어지고 잘 케어가 된다면은 이 지역은 잘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네네. 민원이 확 줄어들어요. 이걸 모르시거든요. 중성화 부분이 좀 크고, 그리고 좀 이게 사실 무별하게 이게 포획해가라 이렇게 하는 것도 오히려 생태계 균형이 좀 깨진다는 얘기 좀 있던데. 그쵸. 일반적으로 이 생명을 포획해 가면은 네. 불법 포획으로 이제 동물복지법에 걸려요. 네네. 그거는 학대이기 때문에 동물복지법에 걸리고 그 중성화를 TNR이라고 해요. 잡고 네네네. T가 잡고 N이 이제 중성화 수술시켜주고 R이 이제 다시 방사한다라는 뜻인데 네네네. 이거를 해줌으로써 잡을 수 있는 거지 이거 말고 다른 용도로 잡게 되는 경우는 신고해야 돼요. 그렇게 되는 거고. 네. 그렇게 고양이가 만약에 우리 주변에 한 10마리가 좀 있어. 그래서 내가 또 나쁜 분들께 정말 시끄러워가지고 막 잡아서 죽이면 일단 처벌을 받는 것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 고양이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구조상 그렇다면서요. 왜냐면은 그 10마리를 내가 여기 캣맘들이 지켜주고 있다 하면 얘네들이 그 지역의 고양이 어떻게 보면은 고양이 뭐 반장쯤 된다고 생각해야 네네네. 되나? 자기네들끼리 그 영역을 지켜줘요. 그래서 다른 애들이 오는 거를 유입을 방해해요. 막아줘요. 네네. 근데 이 아이들이 없어지면은 이 공간 엄청 남아. 여기에 밥도 있고 여기 아무도 없어. 이러고서 애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또 자기 서열 싸움을 또 하겠네요. 그쵸. 또 시끄럽게 굴고 난리치고 여기저기 음식물 뜯고 왜냐면 아직 밥자리를 모르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뜯는 이유가 밥자리를 못 찾았기 없으니까. 때문에. 네. 그래서 캣맘들이 잘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사실은 밥 주지 말라는 민원 아니고서는 네. 쓰레기를 뜯는다든지 네. 울음소리가 많이 난다라든지 민원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게 밥을 주니까 그 쓰레기 뜯지 않는 거잖아요.
그쵸. 밥을 주니까 어. 밥 먹을 게 있는데 뭐다로 쓰레기를 뜯겠어요. 아, 위험하게 나와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밥 주는, 안전하게 밥을 주는 곳에서 밥을 먹을 뿐이지.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내 눈에 갖다 치워 막 이렇게 하시니까. 네네네. 그럼 좀 이게 좀 그런 민원하시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저도 가끔씩 이제 주무관님이 민원을 저한테 이렇게 몇 개 이렇게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네.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제가 전화를 그분한테 걸어가지고 네. 이제 안내를 드리거든요. 근데 처음엔 주무관님이 캣맘인 저를 만나는 거에 대해 되게 걱정이 많으셨어요. 네네. 왜냐하면 캣맘님들이 워낙 날이 서 있기 때문에 이제 엄청 뭐라 하시고 엄청 요구를 하실까봐 걱정을 많이 하셨대요. 근데 저는 제가 중간쯤 입장이에요. 이 캣맘들의 입장도 이해하고 이 이제 공무원이라든지 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네네. 입장도 이해를 해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안내를 드릴 때, 왜 밥 못 주게 해요? 얘네들이 밥을 먹어야지. 쓰레기를 안 뜯어요. 이게 아니라, 쓰레기 뜯는 거, 그게 이제 캣맘들이 저쪽에 그 안 보이는 쪽에 잘 숨겨가지고 밥을 주게 되면은 그 쓰레기를 안 뜯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드리고 이제 애가 여기에 있어가지고 너무 싫다 어쩌고저쩌고 하시면 네네. 이제 그 아이들이 곧 떠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줘라. 아이들을 함부로 잡으면 그게 그 불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보다야 안전하게 아이들이 제 발로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좀 돌려서 민원을 살짝 처리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 금천구 아까 이제 그 고른고른 금냥이 네. 그분 뭐 소속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이게 금천구에 활동하시는 캣맘 분들은 좀 몇 분 정도가 계시나요? 크게 좀 임원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크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대략 한 4-5명 정도 계시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은 거의 그냥 일반적인 캣맘 분들이 유입돼가지고 같이 네. 이렇게 정보를 소통하고 있긴 한데 사실은 제가 개인적인 구조활동이라든지 개인적인 일이나 아니면 이제 이 묘연이라든지 이제 주무관님한테 민원이라든지 네네네. 이런 거라든지 이게 많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연락 오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만들어 놓은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민원들을 다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큰 일들, 사건, 사고 크게 나는 것들은 빨리빨리 처리를 해드리고 네네. 있는데 작게 소소하게 나는 것들은 제가 많이 체크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네네네. 크게 활성화되지는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요즘에 특히 이제 애완동물이 그 1000만 거구 시대라고 얘기해서 사실 요즘은 사람보다 특히 이제 중년 남성의 입장에서는 네, 많이 씁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그 동물의 특성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이제 네. 개는 상당히 많이 익숙하잖아요. 그쵸. 많이 익숙하고 또 개 특성상 워낙 사람을 잘 따르기도 하고 근데 요즘 고양이 집사가 많이 계시긴 한데 네. 또 연예인분들도 되게 많이 키우시고 네. 근데 이제 고양이의 특성을 좀 이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개 대하듯이 이제 고양이를 대하면 절대 안 돼요. 낭패를 볼 것 같긴 한데 좀 이렇게 좀 주의할 점이나 이런 거 좀 있으면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네. 항상 제가 입양 보낼 때 필수 항목, 중성화 필수. 중성화는 정말 필수고요. 그리고 이제 방묘문과 방묘창 같은 게 또 네네. 필수예요. 왜냐면 얘네들이 호기심에라도 밖에 나가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강아지도 그러고 고양이도 그런데 밖에 나가면 집으로 찾아오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길을 잃는 거는 네네. 그렇다 치고 누군가의 해코지 아니면 누군가가 길을 나온 앤가 보다 이러고 잡아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꼭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고양이는 강아지처럼 교육이 안 돼요. 앉아, 손 네네. 이런 게 네네. 정말 소수의 아이들 그런 경우에 그게 되는데 그걸 못한다고 해가지고 막 강아지한테 훈계하듯이 강아지는 이제 혼내는 그런 걸로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강아지도 사실은 혼내면서 가르치기보다는 좀 강압적으로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아지 교육하는 것도 저는 사실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뭐 먹이 주고 이렇게 먹이 주면서 이렇게 교육하는 먹이 거. 주면서 뭐 좀 부드럽게 뭔가를 가르치고 알아듣게 하고 그러면 괜찮지만 네. 간혹 좀 어르신분들이 내가 주인이야라는 그게 네네. 강해가지고 그런 교육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가 함께 어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현대 서로 그 상호작용 속에서 사람도 동물에게서 많은 걸 얻어가듯이 네. 사람도 다시 동물에게도 많은 걸 베풀어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서로 공부도 필요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카페는 아까 이제 그 지금은 그 개인 사업자인 쪼순이 사단법인으로 좀 만들 예정이신 네네. 거예요. 이후 계획은 좀 어떻게 되시는지. 일단은 사단법인으로 만들게 되면은 네. 이제 여기에
사실은 여기가 좀 금천구의 첫 번째 고양이 카페이기도 네네. 하고, 그리고 이제 대외적으로 길고양이들 구조해가지고 데리고 있는 공간이고 하다 네네. 보니까 길고양이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를 사실은 지금도 뭔가를 해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 받을 수야 있지만 네.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좀 투명하게 했으면 싶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처리를 다 해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기부금 처리, 네네네. 후원 처리 이런 영수증을 저희가 어떤 걸 후원받았습니다. 올릴 수 있는 네네. 그런 거를 하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사단법인을 준비하고 지금 아예 거의 안 받아요. 그래서 후원해주고 싶다고 하는 것도 저희가 사단법인 내면 그때 후원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거를 따로 안 받고 있는데, 애들이 이제 입양을 가는 게 제일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공간을 아이들이 더 유치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묘연에서 하고 싶은 거는 중성화 관련해가지고 네네. 이거를 계속 구청에 문의를 드리고 있어요. 중성화 관련해가지고 제가 좀 몇 마리라도 관리를 할 수 있게. 왜냐면은 캣맘들이 신청을 하고 그 신청을 기다리는 동안에 아이가 없어지거나 아이가 잘못되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병원들도 좀 늘려달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되면 이제 협력병원을 만들어서 저희 협회, 저희 묘연 카페 관련돼서 회원분들은 이제 그래도 병원 할인을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조금 더 구조라든지 아니면 길 위에 아픈 아이들을 위해서 약이라도 좀 다친 아이들한테 약이라도 네네. 줄 수 있게, 이런 것도 좀 병원이랑 이렇게 협업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 사실은 통덧 같은 것도 사실은 개인 캣맘이 없거든요. 통장? 통덧. 통덧. 네, 아이들을 예. 포획하기 위한 포획덧. 중성화를 하거나 네네. 치료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것도 저희 쪽에서 이제 대여를 해드린다든지 캣맘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계속 만들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계획하고 있고. 네네네. 그게 그래도 뭐 내년에는 그래도 그런 일들이 다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강아지, 이게 개 같은 경우는 유기견이 발견되면 그를 포획을 하게 되면 일단 주인을 찾아주고,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이제 기간이 돌보다 보면 안락사를 시키는데, 네. 고양이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하는 건가요? 고양이 같은 경우는 고양이도 사실은 신고가 들어가면 똑같아요. 강아지랑 똑같이 그 보호 시설에 들어가서 그 시설에서 이제 기간이 지나면 안락사가 되는데 네. 대부분 그래서 캣맘들은 이 신고를 굉장히 싫어해요. 길 아이들은 길에서 살게끔 내비둬야 하고, 네네. 그리고 이제 유기됐거나 입양처가 필요한 아이들은 캣맘들이 데리고 있다가 잠시 임시보호하면서 보낼 수 있는 기간이라도 더 벌 수 있는데, 신고가 들어가게 되는 경우는 딱 정해진 시간 안에 아이들이 이제 안락사를 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은 국가에서 정해놓은 거는 강아지랑 고양이랑 똑같이 정해놨어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입양 강아지를 아니면 뭐 고양이나 좀 키우고 새롭게 좀 키워보자 싶은 분들은 일단은 유기견이나 아니면 유기묘들을 우선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것도, 그렇죠. 그게 사실 이게 새로운 아기들은 좀 안 좋은 방식으로 많이 생산되는 게 있어서, 그렇죠. 네. 공장이라는. 네,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마지막으로 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렇게 네. 좀 금천구 주민들에게 좀 하고 싶은 이야기나 좀 있으면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천구 주민들하고 이제 캣맘들하고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서로 공존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양이를 싫어하는 분들이나 고양이 무서워하는 분들도 이해는 해요. 그거를 이제 캣맘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고양이들도 어쩔 수 없이 길 위에 있는 생명이에요. 저희 캣맘들이 풀어놓은 생명이 아니고 세상에 같이 살아가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싫은 분들이 조금씩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고양이는 사람한테 해코지를 하지 않고 사람한테 뭔가 잘못된 행동들을 했다라면은 이제 그거를 같이 풀어나갈 수 있게끔 해야지 없앨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를 좀 주민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지금 봉사자 같은 것도 받으시죠? 그럼요. 봉사 받습니다. 네, 고양이나 이런 거에서 봉사하고 싶은 분들이나 아니면은 입양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고양이와 아니면 교감을 한번 하고 싶다 네. 하시는 분들은 묘연으로 문을 두드리면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라인 초대석은 묘연의 운영자 헌혜영 씨와 함께 했습니다. 저는 이성우였고요. 기술에는 김호경 PD와 함께 했습니다. 뉴스라인을 마을시민 금천님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